안녕하십니까. VR 컨텐츠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승입니다. 어, 오늘 2주차 시간이 되겠네요. 2주차 시간. 그래서 이제 2주차 시간에 우리가 VR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멀티미디어예요. 그래서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먼저 기본 이론을 좀 배워보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동영상 강의 2주차에는 좀 기본 이론, 우리가 유니티를 하기 전에 이제 기본 이론을 좀 배울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과목이 만들어진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게 됐죠. 자, 학습 목차.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학습 목차에 보면은 먼저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개요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의 어떤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의 활용 분야,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리와 보호 기법.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뭐냐면, 멀티가 이제 다중이라는 의미가 있고, 미디어가 매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멀티미디어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죠. 좀 시간이 쭉 흘러게 되면서 발달하게 되고, 여기에가 이제 어떤 기술이 발달하게 되냐면, 하드웨어, 즉, 그래픽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그래픽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그래픽 기술과 네트워크, 그러니까 속도와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부터 AR이라는 증강현실이 나오게 되는 거고, VR이라는 가상현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게 이 VR인데 요거를 만드는 툴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니티라는 도구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 좀 계속 이제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보면,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배우죠. 그러면 이제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비디오예요. 기본 것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런 데이터들은, 숫자와 같은 이런 텍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운드나 이미지나 애니메이션 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라고 하냐면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의 어떤 프로세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방대한 이런 데이터들이에요. 이런 방대한 데이터들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지금은 이 빅데이터, 이런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유망 탑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탑 직업군 중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어떤 기술들이 이제 유망한 직업이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VR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인공지능,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요런 분야도, 이제, 물론 전공도 있지만, 요런 분야도 고려해서 융합할 수 있는, 요런,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이 이제 VR도 2020학년도에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강주시의 배경, 대한민국의 배경,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수업할 때 한 번씩 더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기술 좀 볼 거예요. 인터넷 기술. 그쵸.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요런 과목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요런 신기술도 접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저작권, 어떤 우리가 만드는 저작권, 컨텐츠에 관련된 저작권 보호기법도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챕터, 우리가 2주차에 하는 챕터에서는 배경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목이 실습이잖아요, 실습. 그죠? 실습인데, 말 그대로 실습을 해야 돼요. 근데 만나서 해야 되는데, 실습실에도, 전산실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기술을 먼저 이론적으로 먼저 습득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뭐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멀티미디어의 정의,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 이건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즈. 그죠? 데이터들이죠.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랬죠? 정형 데이터 플러스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는 데이터는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플레이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멀티미디어가 되려면 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 데이터가 멀티미디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처리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처리를 우리는 프로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프로세서의 과정, 즉 우리 이제 컴퓨터 장치인 어떤 툴이라든지 어떤 CPU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총해서 나온 정보가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그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구글이라는 회사 들어봤나요? 구글. 그렇죠. 구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어떤 회사들이 두각을 가지냐? 즉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즉 데이터 보유가 가장 많이 있는 회사. 지금으로 보면은 구글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요런 빅데이터들이에요. 빅데이터들.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요 빅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하는 요 엔지니어들이 우리가 말하는 유망 직종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도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컨텐츠도 만들고 어찌됐든 간에 VR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다가 유니티라는 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징 아셔야 돼요. 특징, 멀티미디어 특징. 자, 대표적인 특징 디지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 자, 디지털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미디어의 가장 기반이 디지털화라고 했어요. 디지털화. 그러면 디지털은 어떤 것들이냐? 0과 1을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짓, 요거는 참이라고 하는데 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디지털 0과 1로 구성된 것들이 모든 데이터들인데 이 0과 1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라는 장비에게 쓸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장치는 디지털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 데이터를 쓰는 사용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해야 돼. 인터랙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멀티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VR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반응도 없고 작용도 없고 그러면 요거는 의미 없는 데이터예요. 그죠? 그래서 쌍방향성,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들, 뭐 이미지도 넣을 것이고 또 음악도 넣을 것이고 영상도 넣을 것이고 애니메이션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3D로 만들 것이고 요런 것들, 다양한 이런 것들이 어떤 통합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성이라고 나와 있죠. 비선형성. 그래서 정보가 일정한 순서의 선형적인 흐름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특징, 요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요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멀티미디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멀티미디어라고.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있다 해요. 그러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입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즐겨야 돼요. 뷰해야 되겠죠. 즐겨야 되려면
어떤 장치도 필요하냐면 출력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술들이 받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 이상을 넘어서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혹은 홀로그램이라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여기 센터에 있는 이 컴퓨터의 CPU예요.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 CPU의 장비가 받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장비가 받쳐져야 돼? 그래픽 카드의 장비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픽 카드를 어떤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제 요거 무시할 수 없는 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우리가 5G 많이 들어보셨죠? 5세대 무선 통신 기술을 5G라고 합니다. 제너레이션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데이터인 이 VR이라는 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아니면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 하드웨어적인 도움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어떤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다 보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이제 뭐 모르는 거 사운드 카드는 말 그대로 사운드를 그러니까 마이크로 입력된 것을 소리로 출력하려면 사운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죠? 우리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내장에 사운드 카드도 있는 것이고 프로세서도 있는 것이고 그래픽 카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래픽 카드가 그냥 뭐 모든 그래픽 카드가 다 되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어떤 그래픽 카드가 되느냐? VR을 하려면 자, VR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래픽 카드? 3D, 즉 3D를 지원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컴퓨터나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멀티미디어 시스템 장치, 즉 입력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터치 스크린도 있고 디지타이저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쓰지 않아.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광학 문자 판독기 OCR, 광학 뭐 마크 판독기 OMR은 아예 정말 안 쓰냐? 써요. 어디에 쓰냐? 이건 지로용지. 흔히 말해서 지로용지에 쓰고 광학 마크 판독기. 우리 시험 볼 때 수성사 앰플에 이렇게 칠하죠. 마킹하죠. 여기에 OMR 카드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 장치고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서 소리를 입력하는 마이크, 그림을 입력하는 스캐너, 영상이나 사진을 입력하는 디지털 카메라, 어떤 특정 좌표를 입력하는 디지타이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타이저,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출력해야 돼. 가장 기본이 되는 출력인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헤드폰 셋, 플로터,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요거 얘 이름이 뭘까요? 요 이름은 요거예요. HMD라고 합니다. HMD. 그래서 요 HMD라는 장비가 있어야만이 VR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HMD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개발을 할 건데, 제작을 할 건데, 우리가 만든 게 진짜로 VR 3차원 가상 현실로 보이냐? 보이려면 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요 장비 있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삼성 기아 오클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HTC 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글에서 종이로 만든 카드보드지라는 게 있어요. 카드보드. 요걸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VR을 업로드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만든 것들을 진짜 한번 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장비가 HMD라는 장비다. 물론 고퀄리티
고퀄리티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랭귀지도 필요하죠? 뭣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VR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고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돌아가는구나. 세상이 요렇게 바뀌고 있구나. 내 전공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우리 교양 과목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장비 HMD다라는 거죠. 그쵸? 아저씨 수염이 많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 장치, 이런 보조 기억 장치도 있고, 기본, 흔히 말해서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리, 저장 장치. 근데 이제 이 메모리가, 많으면 많이 저장할 수도 있죠. 근데 메모리는 크게 뭐하고 나눠지냐면, 롬하고 램하고 나눠져요. 우리 이제 속도하고도 관련돼 있고, 저장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요 램, 특히나 요 D램, 다이나믹 램이나 스태틱 램이 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이제 우리 스마트폰 몇 기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저장 장치이면서도 속도와 관련될 수 있는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요 메모리의 크기가 클수록 여러분 스마트폰의 처리 능력이 향상이 된다.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 아닙니다. 물론 CPU가 가장 핵심적인 하죠. CPU. 자, CPU. Central Process Unit이에요. 근데 자 봐보세요. 그래픽 환경이 쭉 막 해서 높은 해상도와 높은 처리 속도와 빠른 속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전용의 CPU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뭐냐면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에요. GPU예요. 근데 원래는 요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요 GPU가 지금은 어디서 쓰이냐면 인공지능에 쓰이는 거예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알파고, 왓슨, 로보 어드바이저 뭐 이런 거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어렵지 않아요. 인공지능 너무 사이버티켓, 로봇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 기술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핸드폰 한번 보세요. 보고 있죠? 아이폰인가요? 아이폰에 있는 시리. 시리는 나와 개와 채팅할 수 있는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다리가 2개 있고 팔이 2개 있고 머리가 달려 있고 사람처럼 생긴 게 로봇이냐? 그것도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형태를 닮은 로봇이에요, 걔는. 그래서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걔네들은.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생긴 로봇도 많이 있어요. 시리도 로봇이에요. 채팅하는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아리야 몇 번 틀어줘, 어디 틀어줘, 얘도 인공지능 로봇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전반에 걸쳐졌는데 너무 삭막해. 세상이 너무 삭막해졌어. 마치 로봇이 나를 지배할 것 같아.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모르겠어요.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니까 청소하는 로봇이 마이 로봇인가? 나와갖고 사람을 막 때리고, 뭐, 지구를 멸하게 하고, 그거는 영화예요. 영화고. 그런 시대가 과연 올지 안 올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영화인데, 인공지능의 방향, 우리 신기술의 방향은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 우리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도구예요. 그러면 사실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 바꿀 거예요.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인공지능은 요거예요. 뭐예요? 도움이에요. 도움이. 우리 삶을 조금 더 윤택할 수 있게 만드는 도우미가 인공지능이고, 요 인공지능의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GPU고, 요런 하드웨어적인 장치나 네트워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는 만들어졌어요. 이미 네트워크나 컴퓨터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산업 분야에서 고루고루 쓰이고 있어요. 어떤 산업 분야에든. 그래서 얘네들을 딱 요렇게 연결했더니 뭔가 융합할 듯 하는 시너지가 나오더라. 그래요. 융합. 그러면 이 융합에서 새로운 거네 창조, 창의, 융합적인 어떤 사고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너무 많이 갔나요?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메모리예요. 하드웨어예요. 지금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하드웨어 좀 설명해야 돼요. 그죠? 자, 네트워크 장치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유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무선. 자, 무선. 그 다음에 요게 비디오 카드, 그래픽 카드 막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너무 안 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여기 그래픽 카드. 근데 우리는 요 그래픽 AGP 슬롯에다가 카드를 꽂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은 더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PC용은 조금 더 클 것이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요런 장치들이 있어야 해요. 그죠? 자, 그죠? 여기 봐보세요. 엔비디아의 GPU예요. 오탄이에요? CPU 아니에요? 아니에요. GPU예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입니다. GPU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말하다. 인공지능을 잘하려면 이 GPU의 성능이 좋아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를 빨리 찾고 막 그런 거니까. 그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하드웨어 장치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게임 보이시죠? 요것도 유니티로 만든 게임이에요. 유니티. 우리가 배워야 할 유니티. 기억하세요. 유니티. 요런 게임인데 요런 것들을 구동할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되는 어떤 뭐랄까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소프트웨어가 우리는 흔히 말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걔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하냐? 운영체제,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OS라고 부른 거예요. 어디 많이 들어봤어? 뭐서 들어봤어요? iOS, 아이폰 운영체제, 아이폰 OS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삼성 갤럭시라는 거는 뭘까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 운영체제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플랫폼이라고 그래, 플랫폼. 이 플랫폼에 맞는 것들을 합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든 디지털 데이터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요거로 이렇게 게임하는 어떤 뭐 유니티로 게임 많이 하죠. VR 게임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요 툴로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글씨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또 해야 돼요? 소리도 편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림도 어떻게 뭐 연결하고 붙이고 자르고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영상도 넣고 싶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갖다 넣고 싶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도구를 유니티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니티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 시스템들이 갖춰져야지만이 우리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웬만한 노트북이나 웬만한 PC에서는 다 제공이 돼요. 특별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너무나 뭐 컴퓨터를 한 10년 전에 샀어요. 그건 조금 곤란해요. 조금 곤란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우리 대학 들어와가지고 뭐 한 5년 이내에 있는 어떤 PC나 컴퓨터들은 다 웬만하면 돌아갑니다. 웬만하면 돌아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플레이 소프트웨어, 미디어 플레이도 있고요, 곰 플레이도 있고요, 리얼 플레이도 있어요. 우리 이제 볼 수 있는 화면. 이거는 패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코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텍스트예요. 텍스트, 글자. 글자인데, 이 글자를 표현하는 것들이 ASCII 코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EBCDIC 코드도 있고, 이게 이제 BCD가 있었어요, 요 사이에. BCD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도 있는데, ASCII는 7비트예요. 128, 2의 7승.
그 다음에 이제 BCD 같은 경우는 요 EBCDIC 요 8비트인데 요게 이제 존 비트가 2개, 디지트가 4개 있는데 이 존 비트를 2개를 더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진화 10신 코드 EBCDIC 확장형 BCD 코드 확장형 BCD 코드인데 요 글자를 표현할 때 한글이나 한자를 쓰는 사람, 일어를 쓰는 사람 요거는 안 돼요. 왜?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뭐를 컴퓨터랑 이런 것들을 지네들 위주로 만들었겠죠. 한글 생각지 안 했겠죠? 한자 생각지 안 했어요. 일어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때 당시 처음에 만들 때는 미국을 기준으로 만드니까 이 영문이나 숫자나 기호가 가지고 있는 바이트 수가 1바이트거든요. 1바이트인데 우리 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바이트 수가 몇 바이트냐 2바이트인 거예요. 그럼 이 바이트 수가 한 글자를 표현할 때 이 바이트 수가 다르다라는 말은 우리 눈에는 글자가 깨져서 나온다 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는 말로 글자가 안 보여.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 외계어 같은. 안 맞으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아요. 유니코드를 쓰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글자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텍스트 이야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2주차의 다음 시간에는, 다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1강좌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